제가 이 오후 세션에 발표할 주제 제목은 모바일 세대의 보안을 정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루바의 클리어 패스한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솔루션이 어떻게 이 모바일 세대의 보안 정책을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맡은 시간은 1시간인데 이 1시간 동안은 오로지 A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A. 계속해서 A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A는 사실은 제가 조금씩 헛기침을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A형 독감에 걸렸다 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았습니다. 나았고요. 나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기침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전에까지 진통제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막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맛있게 식사하셨지만 혹시라도 꼬박꼬박 조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반드시 얼굴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기술적으로 보안의 기술 AAA는 뭐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 소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먼저 AAA에 대한 좀 친밀도를 높이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역사와 함께 흘러온 세상을 변화시킨 3가지 A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좌측에 화면 보이시죠? 지금 저 누구 같으세요? 그쵸, 아담과 이브입니다. 지금 사과를 따먹고 있죠? 심지어 지금 저분들 이 네이키드, 이 누드 상태입니다. 모두 탈색이에요. 옷을 안 입고 있죠. 근데 저분들이 사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서로에 대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첫 번째 A는 아담의 A입니다. 아담의 애플이라고도 하죠. 저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인지 능력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A 보겠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벤져스2가 떠오르시죠? 설마 다른 게 떠오르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여기까지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걸 보시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바로 두 번째 A는 윌리엄 텔의 A입니다. 윌리엄 텔의 애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독재 군주와 맞서 싸우면서 자유와 권리, 권한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화살을 쏘아서 당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A. 이건 뭐 다들 아시죠?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뭐 좋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조금 힌트를 더 드리면 이제 조금 미소들을 지으시는 것 같으세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A. 그렇죠. 사실 저 같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땡 잡았다, 이거 횡재했다고 해서 먹고 말 텐데, 뉴턴은 저걸 가지고 상대성의 원리, 지구와 사과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 A가 기본의 A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젠 모바일 세대, 이 모바일 세대의 A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A의 특징은 모빌리티를 강조합니다. 이동성이죠. 그리고 또 이 A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시큐어드 API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A는 혹시 어떤 A일까요? 아쉽습니다. 아루바였으면 좋았는데 이 A는 바로 애플의 A입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 고인 대신 스티브 잡스의 A입니다. 사실 저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죠. 모바일 세대에 어떻게 보면 시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애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션 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제가 이 세션 제일 마지막에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추첨을 해서 제가 사랑하는 애플사의 이 아이워치를
아이워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션 집중해 주시고, 이게 분명히 집중해 주신 분들이 반드시 당첨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보안, 이 모바일 또는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A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세션은 아루바가 주최하는 이 모바일 세대의 시큐리티,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죠. 먼저 젠 모바일 세대의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바일 세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은 어떠신가요? 스마트폰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SNS들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렇죠. 모바일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SNS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BYOD, 너무 많이 들으신 단어들이죠. Bring Your Own Device.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 워치와 같은 BYOW, Bring Your Own Wearable까지 나온 세대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무선이 대세입니다. 더 이상 액세스 환경을 유선 스위치로 꾸미시는 고객은 레거시 환경, 기존의 환경이 아니고선 많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은 무선으로 많이 꾸미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유선을 한순간에 딱 떼어내서 유선을 없애시고 바로 무선으로 가시는 고객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화두가 되는 게 유니파이드 액세스. 우리가 액세스 환경을 무선과 유선을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 보안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여태까지는 유선 따로의 보안, 무선 따로의 보안을 얘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유선과 무선의 동일한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화면 벌써 세 번째 보시는 거죠. 인터뷰라는 영화입니다. 북한의 정치를 풍자한 영화죠. 이 보안이라는 게 차츰차츰 이 흐름이 있습니다. 보안은 확실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2007년에만 해도 이 S그룹사에서 보안팀에 소속돼서 7C 디도스 대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이슈라기보다 페이스북이 해킹됐네, 트위터가 해킹됐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 인터뷰, 이 소니 픽처스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니 사이트가 마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트렌드가 더 이상 이 리소스, 특히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국한된다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죠. APT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APT나 또는 이러한 이 공격 방식들은 결국은 단순히 악성 코드 하나가 모든 취약점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오랜 시간 동안 주입을 시켜서 그것들이 타임범 형태로 한 번에 빵 터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의 형태는 바뀌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변화도 아닙니다. 사실 보안 의식에 대한 임직원의 이 보안 의식이라는 건 단 한 번도 높아진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팀, 보안팀 이 한 팀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루바가 보안 세미나라고 해서 이번에 주제를 잡은 이유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아루바는 아시는 것처럼 이 무선 분야 그리고 최근엔 유선 분야까지 굉장히 네트워킹 액세스 분야에서 강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루바가 가지고 있는 이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은 인증 서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는 트리플 A 서버, AAA 서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고객에게 접근을 했을 때 네트워크 팀들은 사실 좋으시죠. 네트워크 정책을 어떻게 줄 수 있고. 하지만 저희는 항상 보안팀 분들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 그러냐면 보안팀 분들은 사실 또 네트워크 어떤 베이스가 약간 다르셔서 난리지가 다르다 보니까 네트워크적인 측면보다는 오로지 보안,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정된 항목들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하시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아루바가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을 보안 쪽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겠다. 어떠한 부분들이 보안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을 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인 거죠. 북한을 조롱했기 때문에
소니 픽처스를 해킹을 하니 이번에는 사이버 칼리프라고, 사실은 이 사이버 칼리프라는 사이버 해킹 조직은 미 국방성 해킹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북한의 페이스북 사이트를 해킹을 합니다. 이 북한에 보면 고려항공이라고 있어요. 그 고려항공이라는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그 사이트에다가 사진을 올립니다. 김정은이 울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영어로 크라잉 피그라고 막 올리죠.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리소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해커들이 이제 점점 더 사용자의 어떤 측면에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리소스라기보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 계속해서 사용자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바일 세대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유니파이드 액세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무선에 붙죠. 하지만 유선에도 붙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선과 무선 통합될 수밖에 없죠. 보시는 그래프는 2014년 매직 쿼드런트 이 그래프이고요. 분야는 유니파이드 액세스 분야입니다. 사실 이게 2013년, 12년만 해도 와이어드 에어리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유선 영역이 있었고 무선 영역, 차트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더 이상 유선과 무선의 경계는 없다. 유니파이드 액세스만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하게 유니파이드 액세스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 차트를 내세웠습니다. 저 빨간 박스 안에 아루바가 있습니다. 물론 최상단에는 시스코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죠. 하지만 아루바라는 회사는 단순히 무선 분야가 아니라 유무선을 통합한 유니파이드 액세스 분야에서도 글로벌하게 리더 그룹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유니파이드 액세스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니파이드 액세스, 사용자의 디바이스, 사용자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사용자보다 디바이스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용자별로 PC 한 대가 있었으면 예전에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2대, 그리고 태블릿이 생기면서 인당 3개의 디바이스까지 생기게 된 거죠. 디바이스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자들이 인터넷 액세스의 요구사항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뭐 게스트망에도 붙고 싶고, 뭐 VPN망에도 붙고 싶고, 유선, 무선 다 붙고 싶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요구사항에 충족을 시키는 것들도 아루바의 숙제가 됐죠. 결국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네트워크적인 측면 또는 보안 관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가운데 쪽이죠. 가운데에 보시면 기존의 네트워크라는 게 유선 중심의 포트 중심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포트 중심은 쉽게 생각하시면 복잡하죠. 매번 설정을 하셔야 되고, 매해 조직이 바뀌면 VLAN 설정, 포트 설정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선 자체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무선의 측면에서는 어떠시죠? 포트 베이스가 아니라 모빌리티 베이스, 또는 저희는 이걸 유저 센트릭, 유저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한 결과에 따라서 네트워크 권한을 할당받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있는 인사이동에 별다른 작업 없이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는 인증 후에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비용, 오펙스 비용이 낮아지게 되죠. 또 좀 더 보안적으로 포커스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포트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선 사용자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유선은 인증이라는 게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별도의 통제할 방안을 찾아야 됐고, 그리고 SIEM 솔루션, 로그 분석하는 솔루션이죠. 보안사고 분석하는 솔루션. 또 방화벽에서는 방화벽대로의 기준을 세운 정책, 그리고 방화벽은 대부분 소스 IP의 기준의 정책이죠. 제가 이것도 5년 전에 S그룹에서 이 S전자의 방화벽 보안 감사를 했더니 방화벽 액세스 룰이 10,000개가 있었습니다. 10,000개입니다. 방화벽 보안 룰이 10,000개입니다. 그런데 이 10,000개의 룰을 감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90%가 히팅된 적이 없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보안 감사 결과로 이러한 90%의 룰은 지워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S전자의 반응은 어떠냐면, 혹시라도 누가 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 이게 바로 포트 중심의 고정적인 환경에
단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맥 어드레스 가지고 인증하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맥 어드레스 가지고 인증하실 때 보면 대부분 맥 어드레스 증분만 하시죠. 추가만 하십니다. 아무리 퇴사해도 떼내진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고정적인 환경의 단점입니다. 차세대 보안은 유니파이드 액세스, 젠 모바일 시대의 보안은 더 이상 포트 베이스의 고정된 환경에 대한 보안이 아니라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보안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모바일 세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AAA, 세 가지 A가 있습니다. 이 A들이 어떻게 동작하면서 보안의 정책을 고도화시키고 보안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A입니다. 지금 저 물음표 뒤에 사용자가 가려져 있죠.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유선 스위치를 꽂게 되면 IP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사용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첫 번째 A, 인증입니다. 사실 이 인증이란 키워드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접목되어 있죠. 지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 가수 아이유의 인증샷입니다. 우리 SNS 하시면 인증샷들 많이 찍으시죠? 사진을 가지고 자기를 식별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차세대의 보안, 유저 센트릭 보안의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유니파이드 액세스 환경에서는 인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더 이상 잘못된 사용자가 아닌, 가짜 사용자가 아닌, 또는 맥 어드레스나 IP가 아닌 진짜 사용자의 아이디, 그리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사용자인지 식별해내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필요한 A를 보겠습니다. 퍼미션이 허용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제구역, 퍼미션, 그러니까 접근 권한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번째 A는 저희는 Authorization, 권한 할당의 A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아직까지 국내의 대부분의 IT 담당자분들, 보안 담당자분들은 인증이랑 인가랑 다른 게 뭐야?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이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Authentication이라는 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제가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요. 그럼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았으니까 그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는 제가 가입하지도 않은 모든 카페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순간까지가 인증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내가 가입한 어떠한 카페에 갈 수 있는지, 내가 가입한 카페만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인가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인증이 끝났지만 모든 네트워크에 똑같이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아닙니다. Authorization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규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이 외국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NAC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솔루션들이 NAC이라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결국 이 부분들이 Authorization을 별도로 구현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자, 세 번째 A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A, 뭔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록한 것들을 여러 가지 시스템에 공유를 합니다. 세 번째 A는 어카운팅입니다. 이 어카운팅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인증되고 인가된 순간부터 그 사용자에 대한 세션을 기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의 아이디와 그 사용자가 그 순간에 받은 IP와 맥 어드레스와 어떤 디바이스 타입인지, 윈도우인지,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이런 디바이스 타입까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보들을 단순히 인증 서버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화벽이라든지 MDM 솔루션이라든지 SIEM, 보안사고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보안 세대의 중요한 세 가지 A입니다.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보안의 기본 원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루바의 클리어 패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제가 섹션을 또 세 개로 다시 나눴습니다. A1, A2, A3라는 섹션으로 나눴고요. A1 인증, A2 인가, 그리고 A3 어카운팅이라고 나눴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에 부스에 방문을 해보셨나요? 부스에 방문해 보시면 똑같이 어센티케이션 존, 어소라이제이션 존, 어카운팅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없는 기술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1번 존에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ID 패스워드를 쳤더니 10번 VN을 받았는데 그 사용자 말고 다른 ID 패스워드를 치면 동일한 네트워크인데도 20번 VN을 받고 30번 VN을 받는 것들을, 또 이 어소라이제이션 존에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동일하게 낙 정책이 적용되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체크하는 것들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카운팅 존에서는 사용자가 단순히 무선의 ID 패스워드로 인증을 했을 뿐인데 사용자가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는 데모 부스에는 포티넷 장비로 이 방화벽을 꾸며놨지만 그 방화벽의 로그에 더 이상 IP만 찍히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의 아이디가 같이 찍힙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방화벽 로그를 분석하거나 어떤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분석할 때 보면 소스 IP까지는 다 알죠. 어떤 IP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다라는 이력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IP를 실제 어떠한 사용자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수 장비들이 필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증만 수행했을 뿐인데 방화벽과 이 코어를 통해서 사용자의 방화벽 대시보드에 ID가 바로 찍힌다라고 하면 더 이상 보안 사고 분석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각각의 A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사용자 식별을 위한 A죠. 왼쪽 화면 보이시죠? 왼쪽 화면 유선입니다. 유선 스위치 처음에 받으시면 뭐 하시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포트 막 나눕니다. 1번, 2번 포트는 무슨 부서고 3번, 4번 포트는 무슨 VLAN이고 막 나누시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또 다시 바꾸십니다. 또 새해가 되면 또 바꾸시고 계속해서 이 오퍼레이션 익스펜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무선은 어떻습니까? 무선 같은 경우는 그냥 액세스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막 붙더라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십시오.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는 다르다? 정말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까요? 핵심은 이 인증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유선 네트워크에 인증이라는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 앞선 세션에 저희 홍진표 부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도대체 무선 이 WLAN 구축하실 때 WIPS 프로젝트는 왜 하시죠? WIPS 프로젝트를 하실 때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뭐죠? 이 로그 AP입니다. 그렇죠? 로그 AP가 있게 되면 백도어가 된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로그 AP를 통제를 하시려는 거예요. 좀만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로그 AP가 왜 생기죠? 그냥 유선 스위치 포트에다가 아무나 자기가 집에서 쓰던 공유기를 갖다 꽂으면 그게 로그 AP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로그 AP가 네트워크에 붙은 순간부터 고민하시는 게 보안 담당자 입장이 맞으신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최소한의 인증만이라도 적용하신 후에 로그 AP에 대한 걱정은 잊으시는 게 맞을까요? 윕스, 물론 아루바도 윕스의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윕스 없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그 AP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윕스 가지고 잘 차단하는 만에 고민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선 네트워크에 전체적으로 인증을 적용하는 고객사가 실제 커스터머가 있을까요? 많지 않지만 최근에 대형 게임사나 대형 포탈사,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루바의 클리어 패스를 가지고 전사의 유선 스위치를 포함한 인증을 적용한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키는 거죠. 단순히 인증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유선에도 인증만 적용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유선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접속이 허용이 되든지 접속이 차단되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유선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유선 네트워크 인증만 적용하시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1층 스위치에 유선에 붙어 있었을 때 10번 VLAN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용자가 2층 스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층 스위치에서 다시 인증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는 다시 10번 VLAN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3층에 있는 무선 AP에 붙더라도 동일하게 10번 VLAN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유니파이드 액세스라는 거죠. 별다른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증만을 적용했을 뿐인데도 사용자에겐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을 네트워크 담당자 또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선 스위치에다가 인증을 적용하는 건 모든 스위치에서 다 가능할까요? 사실 이 유선 스위치에 인증을 적용하는 부분은 이 레디우스 표준이라는 것들을 지원하는 모든 스위치라면 다 제공을 합니다. 이 레디우스 표준이라는 게 대단한 표준은 아니고요. 단순히 인증을 위한 표준이고 심지어는 국산 스위치까지도 이 레디우스 표준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에 애니 벤더에 애니 스위치를 가져오시더라도 이 인증을 적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인증 모두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사용자를 표준 프로토콜 통해서 이 VLAN만 했다는 게 아니라 특정 벤더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다수의 벤더죠. 그리고 계속해서 벤더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인증이 끝나고 나서 사용자한테 어떤 VLAN과 어떤 ACL을 줄 건지까지도 그런 기능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아루바, 알카텔레센트, 브로케이드 이런 스위치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선 스위치 그리고 무선 AP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클리어 패스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에 모두 인증을 적용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란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ID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입니다. 이걸 날리지 베이스 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인증은 과연 안전하냐? 라고 따지면 인증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제약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날리지 베이스라는 건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지식이 남에게 공유가 된다. 물론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 사용자가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해버리면 그 사용자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수행을 했을 때 그 사용자는 보안사항을 위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아이디의 사용자가 보안사항을 위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는 공유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하게 되면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통제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루바에서는 단순히 사용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에게 사용자별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실 때 보면 개인 인증서라는 걸 가지고 계시죠. 그건 자기 어카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유 기반으로 자기 인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패스에 보시는 파란색 박스 온보드라는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자별로 인증서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의 배포 과정 또한 자동화가 되어 있고 셀프 레지스트레이션, 발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인증서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이름, 사용자의 맥 어드레스,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IMEI 값이라든지 저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고유 값입니다. 또는 애플 계열의 UDID 값이라든지 또는 윈도우 계열의 시스템 고유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증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증서를 다른 시스템에 카피하시더라도 이 인증서는 활용할 수 없어요. 카피하셨더라도 첫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 기반 인증입니다. 누군가가 내 디바이스를 훔쳐가지 않는 한 인증서를 카피할 수도 없고 내 디바이스를 훔쳐갈 수 없는 한 그 디바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권한은 공유할 수가 없죠. 아까 날리지 베이스는 아이디 패스워드 공유하면 여러 디바이스 쓸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이 개인 사용자별 인증서를 적용하시게 되면 공유라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지정된 사용자만 이 인증서가 발급을 할 수 있고 인증서 발급된 사용자만 네트워크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인플로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인증서 베이스로도 이런 인증서를 통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을 하지만 또 한 가지 게스트 유저들도 사실 네트워크
또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네트워크, 게스트 네트워크의 환경을 보면 게스트 사용자들은 아시죠? 이 프리쉐어드 키라고 해서 고정된 키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정된 키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게스트 사용자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그 사용자는 계속해서 그 키를 가지고 누구의 통제도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클리어패스 게스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임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을 하고 이것들을 딱 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값이 하루예요. 그 하루만 유효한 계정을 임시로 발급을 해주는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클리어패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적용을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유니파이드 액세스 환경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유니파이드 액세스 환경은 아루바에 국한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 클리어패스라는 건 트리플 A 서버, AAA 서버고 레디우스 서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표준을 지원하는 모든 스위치 벤더와 연계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세션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인증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얼마만큼 녹아있는지 동영상,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균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진짜 수사관일까 아닐까? 한 번만 봐보십시오. 수기실이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에?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지.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이 알려줘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아침부터 동영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웃어대고 있지? 아이 좀 경찰 기사에서 자꾸 전화 와서. 알았어, 그만 웃고. 네. 그만 웃고. 끊어. 네. 네, 수사. 조금 전에 보신 그 전화 속에 뒤에 있던 사람은 과연 중앙지검의 오명균 수사관이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보이스피싱의 이 케이스인 거죠. 이 인터넷 진짜 이 인증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 동영상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전화나 인터넷이라는 건 온라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전화기 뒤에 누가 있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P 실명제라는 것들을 막 하세요. 1인 1IP 제도라는 것들을 하십니다. 과연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요? 1인 1IP 할당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IT 어드민께서 IP 관리를 하시고 매핑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IP가 정말 그 사용자라고 확신하시나요? 제가 2007년도에 삼성그룹에서, S그룹에서 이 디도스 관련된 일을 할 때 보면 사실 그 7.7 디도스 때에는 모든 소스 IP는 다 스푸핑 됐습니다. 모든 봇 솔루션들이 스푸핑된 IP로 트래픽을 계속해서 전송을 했었죠. 정말 IP가 사용자와 이렇게 정확히 바인딩이 돼서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IP는 정말 변조하기 쉬운 프로토콜에 불과합니다. 정말 제가 보안 쪽도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 쪽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IP를 가지고 모든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다. 또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모든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A입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 권한 할당을 위한 A죠. 이 두 번째 A, 이 권한 할당,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선 세 가지 키포인트를 볼 겁니다. 아까 인증과 인가,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가 인증이 끝나고 나면 모두에게 동일한 권한을 줄 것인가, 모두에게 동일한 authorization을 인가시킬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가지고 계신 유선의 솔루션이, 낙 솔루션이 진짜 엔드포인트 보안인가.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사내 BYOD 환경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개인 디바이스들이 사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데 이 디바이스들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들의 과제이신 거죠. 그 아루바 클리어패스 솔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PC, 컴퓨터 계열의 모든 OS에 대해서 낙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나 또는 뭐 구글 크롬 OS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나 애플 계열의 OS들 또는 우분투 리눅스라고 리눅스인데 사용자 GUI가 잘 되어 있는 리눅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 또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낙 솔루션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다 제외하고 윈도우 에이전트만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제대로 된 낙 솔루션을 정말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시 매직 쿼드런트 그래프입니다. 그 2014년 낙 분야의 매직 쿼드런트 그룹이고 아루바는 매직 쿼드런트 그룹에서도 리더 그룹에 포진해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에게 인증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사용자의 식별을 해냅니다.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PC인지 컴퓨터인지 모바일인지를 식별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C라고 하면 낙 관련된 에이전트 통제를 위해서 식별해낸 다음에 에이전트 통제를 위해서 다시 별도의 정책을 줘야 되고,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면 또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는 정책을 줘야겠죠. 이 아루바의 프로파일링 기술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DHCP 핑거프린트, IP의 어떤 할당받는 과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SNMP라든지 기타 이 이프맵이라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의 애큐러시를 높입니다. 정확도를 높여서 이 디바이스가 정말 어떠한 디바이스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을 인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증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인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의 사람인지도 알아요. 사용자 기반의 정책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젠모바일에 대해서 BYOD가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디바이스별로 정책을 줄 수 있게 식별해내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혹시나 단순히 무선 인증 서버, 아루바가 아닌 다른 인증 서버를 쓰고 계신 분이시더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무선이라는 게 단순히 인증이 끝나면 똑같이 네트워크에 풀 액세스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서 상단의 방화벽이나 기타 솔루션들로 2차 통제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엔드포인트 솔루션인가. 사실 국내에는 그 1세대 낙 솔루션들이 ARP 스푸핑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을 나가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타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낙 솔루션들이 ARP 스푸핑이라는 걸 막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들을 모두 끌어당기죠. 그리고 이 통제가 허용된 것들만 인터넷에 쓰게 되어 있죠. ARP 스푸핑, 보안 담당자분들 사실 잘 알고 계시죠? ARP 스푸핑이라는 건 원래 해킹 기법에 사용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ARP 스푸핑이라는 건 굉장히 우회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낙 솔루션은 대부분 도입되는 첫 번째 이유가 네트워크 팀의 네트워크 변경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 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한 속삭임이죠. 네트워크 변경 없이도 정말 센서만 넣으면 다 돼? 네트워크 팀이랑 협의할 것도 없네? 이 솔루션 넣어. 이렇게 채택을 하시는 고객도 많으시다는 거죠. 자, 편한 만큼 보안이라는 건 허술해집니다. 만약에 단말에서 트래픽을 잠깐 캡처를 해서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틱하게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를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를 디바이스에다가 넣어버리면 더 이상 이 단말은 ARP 스푸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낙 솔루션을 너무 쉽게 우회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좀 큰 그룹들은 이 보안팀이 따로 들어와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침투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에이전트라는 걸 설치해서 그게 이제 저 스테이틱 ARP를 막 풀어주거든요. 사실 그런데 에이전트라는 게 지워지면 그만이죠. 신규 설치된 디바이스들은 에이전트도 없죠.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는 게 과연 맞는가? ARP 스푸핑이 과연 네트워크에 정말 필요한가? 사실 이 그림은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해킹의 기본적인 요소, 사실 이런 ARP 스푸핑 방식을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어태커가 ARP 스푸핑을 통해서 자기 쪽에 트래픽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낙 솔루션이 들어가 있지만 똑같이 악성 코드나 해커들이 동일하게 ARP 스푸핑을 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는 너무 쉽게 교란이 됩니다. 자, 아루바에서 말하는 엔드포인트 보안은 다릅니다. 아루바에서 말하는 엔드포인트 보안은 이 클리어 패스가 온가드라는 기능을 애드온 했을 때 사용자가 인증이라는 과정이 끝난 후에 이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어떤 네트워크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 부여를 스위치 쪽에 내려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스위치, 다이내믹 ACL이나 이 스위치 자체가 롤 기반으로 ACL을 줄 수 있는 스위치라면 다 가능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스위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제약은 있죠. 하지만 그 제약을 떠나서 만약에 낙 솔루션 센서를 계속해서 구매하는 비용보다 이 다이내믹 ACL을 지원하는 스위치를 개비하시는 비용이 과연 더 클까?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루바에서의 이 온가드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외국 벤더이긴 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한글화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에이전트가 설치되면서 사용자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영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국산 벤더에서 사용하시는 낙처럼 동일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클리어패스 온가드에서 에이전트 제공하는 에이전트 라인입니다. 윈도우 계열은 사실 윈도우 8, 윈도우 2008까지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맥 OS X 같은 경우는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최신 OS가 요세미티라는 버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에이전트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분투 리눅스나 기타 수세 리눅스, 뭐 페도라 리눅스 이런 리눅스 계열에 대한 에이전트도 제공을 하죠. 사실 현재 지금 보시면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낙 솔루션들이 대부분 윈도우만 허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맥북들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낙 정책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엔드포인트 보안, 말 그대로 철통 보안, 마지막 보안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이래서 제외하고 저건 저래서 제외한다?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또 고려하셔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존에 국내에는 낙 벤더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차츰차츰 페이지아웃이 된 이유가 신규 OS가 개발이 되면 신규 OS용 에이전트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그런 비용들을 고객들한테 전가를 시키죠. 그러면 고객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아루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루바 온가드 솔루션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서비스 계약만 되어 있게 되면 이런 신규 OS에 대한 에이전트까지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윈도우 10 나올 겁니다. 한 번 정도 낙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 윈도우 10에 대한 에이전트 지원 계획은 어떤가? 아루바는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아루바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직접 컨트롤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iOS 7이 나오면서 이 MDM 시장의 이 판도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2014년 매직 쿼드런트 그룹의 상위 리더 그룹의 4개를 보면 에어워치나 모바일 아이언, 그리고 젠프라이즈, 시트릭스에 합병이 됐고 마스 360, IBM 솔루션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많은 솔루션들이 2013년에서 14년 넘으면서 합병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iOS 7부터 이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이 확장이 됐어요. 마치 MDM 같은 기능입니다. 뭐 이 가상 버추얼 컨테이너라든지 IPsec VPN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OS 레벨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계열은 삼성 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엔터프라이즈 기능들, MDM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루바에서는 직접 MDM 시장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클리어 패스입니다. 클리어 패스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MDM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MDM 디바이스들이 원래 하는 것들은 장치를 제어하고 원격 잠금이나 삭제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레이블드 앱이나 블랙리스트드 앱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하죠. 그리고 인증 서버들은 원래 방화벽에 대한 정책이나 그 무선이나 유선의 AC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고, 또는 만약에 이 사용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격리할 수 있는 능력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바일 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저 솔루션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네트워크에 인가될 때 정책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루바 클리어 패스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인지 아닌지라고 식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바일 디바이스인 경우에 한해서만 맥 어드레스를 추출을 해서 다양한 MDM 벤더들과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 MDM 매니저 솔루션 쪽에 봤을 때 안전한 솔루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좌측에 보이는 정책들을 할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루바가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 아루바에서 말하는 이 클리어 패스 솔루션이라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 또 장점이 있죠. 보시는 우측에 있는 벤더들은 다 외산 벤더죠. 하지만 최근에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 국산 MDM 이 메이저 벤더 중에 하나인데, 이 벤더에서도 일정량의 DB를 제공했고 이 클리어 패스의 어댑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DB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질환지교 DB에 등록되어 있는 MDM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 질환지교의 DB를 가져와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 정책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국산 MDM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질환지교 시큐리티와 라온 시큐리티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현재는 라온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코어가 된 게 없지만, 만약에 그쪽과 아루바 쪽에서 조금 개발적인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연동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세 번째 A입니다. 세션 관리를 위한 A. 사실 이 세션 관리를 위한 A, 이건 어카운팅이라는 건데 기록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들어왔으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사용했는지가 어카운팅의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용자의 디바이스 정보, 그리고 맥 어드레스, IP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것들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존의 보안 정책들 보셨죠? 사실 방화벽 정책은 소스 IP를 기준으로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용자 정보를 가져갈 수 없어요. 물론 그 요즘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 같은 경우 일부는 AD 쪽에 소스를 연동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디바이스 정보를 읽어서 정책을 줄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직 정보나 사용자 정보를. 하지만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제약이 있어요.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윈도우 디바이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만 윈도우가 아닌 비윈도우 디바이스들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어떻게 컨트롤 될 건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 프로덕트 라인에서는 숙제가 되겠죠. 하지만 아루바에서는 이미 유무선 네트워크 인증이 끝났을 때 그 정보들을 어떠한 방화벽으로든 어떠한 데이터 형태로든 던져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방화벽이 뭔가 연계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MDM 솔루션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이 레디우스 인증 서버와는 정책을 연계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다 따로 국밥입니다. 정책을 다 따로따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SIEM 솔루션, 로그 분석 솔루션들도 그렇죠. 로그 분석 솔루션, 보안 사고 나면 로그 막 분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제가 겪어봤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각 시스템별로 시간이 다 달라요. 로그 분석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각 시스템별로 시간이 다 달라요. NTP를 다 일괄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분명히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어카운팅을 통한
또는 어카운팅과 기타 여러 가지 API를 통한 솔루션을 활용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어떤 IP로, 어떤 디바이스로, 어떤 네트워크에 인가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디바이스에서 이 사용자 아이덴티티 베이스로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화면은 포티게이트 화면입니다. 실제 보시면 사용자 IP 옆에 저렇게 사용자 아이디가 찍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액세스 트래커 분석할 때 이 IP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이 IP 누구 건지 다른 시스템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떠신가요? 기존의 방화벽 로그 암물이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셨나요? 아, 이 IP가 어디에 접속했네? 거기서 1차원적으로 끝나지는 않으셨나요? 더 이상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포티게이트 파이어만 연동된다라고 한 문제가 있겠죠? 팔로알토 파이어에 연동된 케이스입니다. 팔로알토 파이어가 연동됐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들도 있지만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타입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별로 ACL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정책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방화벽 모니터링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어떠한 사용자의 어떠한 디바이스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방화벽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체크포인트 파이어월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사용자가 어떤 IP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 갔는지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아루바 클리어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 정보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메이저한 파이어월 벤더들이에요. 포티게이트, 팔로알토, 체크포인트, 그리고 델의 소닉월까지도 연동이 가능한데 사실 국산 파이어월들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 파이어월들 쪽에도 저희는 어카운팅 데이터를 던져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 파이어월 계열에서 좀 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죠. 자, 이번에 MDM 케이스입니다. 일단 사실 부스 안에 모바일 아이언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패드가 네트워크,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증 서버한테 나 아이디 패스워드 맞는데 네트워크 붙여줘라고 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았습니다. 인증이 끝났죠. 근데 이제 어소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디바이스가 사내 MDM 규정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모바일 아이언 서버에 들어가서 이 맥 어드레스는 어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포스처링 정보를 클리어패스 쪽으로 주죠. 보시면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MDM이 이네이블드가 되어 있고 상단에 보시면 블랙리스트드 앱, 그러니까 금지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인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 MDM 디바이스에서 가져온 정보가 이 디바이스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 라는 정보였다라고 하면 디바이스를 격리시키거나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모바일 아이언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에어워치, 젠프라이즈, 그리고 마스 360, 그리고 국내에 있는 질환지교 시큐리티까지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읽어다가 네트워크 인가 정책을 주는 것들이 결국은 유니파이드 액세스 환경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팅 데이터나 또는 시스로그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 아크 사이트나 뭐 인비전 솔루션이나 SIEM 솔루션들의 이름입니다. 로그 분석 솔루션들 또는 그 스플렁크나 이런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스템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자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이 정책 부여나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의 AAA라는 기능들,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이라는 기능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연동된 솔루션들은 아주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클리어패스 자체는 API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나 아까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재 귀사에서 사용하시고 계신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동할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C가 빠진 유니파이드 액세스를 위한 트리플 A 서버입니다. 그리고 애니 네트워크 권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형 보안 정책,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솔루션들에 대한 보안 정책을 주는 게 아니라 통합된 뭔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이것들이 과연 무엇일 건가? 모바일 세대 보안을 위한 네 번째 A,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번째 A는 아루바 솔루션, 클리어패스가 되겠습니다. 아루바에 지금 부스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존에 3분 계시고 2번 존에도 3분, 3분 존에도 3분, 총 9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 클리어패스 솔루션의 전문가분들이세요. 클리어패스 스페셜리스트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결국 고객사에 방문해서 우리 솔루션 이런 기능들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들을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인 거죠.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식사하시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많은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